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월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워시가 어떤 식으로 독턴을 가지면서 자기의 경제 정책을 펼쳐낼지, 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도 한 달 또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고 있으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그다음 시장이 변화되는 수익률들 우리가 좀 체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 아무래도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지금 다른 게 이야기해서 7천을 장중에 한번 돌파했습니다. S&P 500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기술주들, 정말서 빅7이라든지 M7, M8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올라왔던 종목 물론 많이 올라왔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조정받는다. 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자, 그에 반해서는 좀 많이 일단은 좀 하락세가 좀 깊다. 즉, 가는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구글 정도 한 당만 일단 제대로 가고 있고, 자, 나머지는 완전히 크게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지 않나. 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로 본다면 시장에 지금 대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봐서 이제 꿀뚝 산업은 좀 올라가고 있고, 자, 반면에 일단 기술주들이 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자, 에너지 관련되는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은 기술주들은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성적표로 지금 나타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섹터별로 일단 등락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가 많이 올라왔다는 말은 이제 이 안에 일단 트럼프가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트럼프가 있다는 말은, 자, 트럼프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자, 결론 에너지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니 물가를 결정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빼들어 와야 된다. 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이런 것들 빼들어 오는 입장에 있다. 자, 가치주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 반해서 성장주는 1.79% 정도 하락을 했죠. 자, S&P 500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래 등락률은 보합을 지켰는데 성장은 내려갔고 가치는 올라갔다. 그 안에서도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기초 소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이 1월 달의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AI 수익의 수수께끼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미스터 마켓 시장이 원하고 있는 것은 기대에서 정명으로 좀 보이달라 이겁니다. 자, 기대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계속해서 일단은 정명으로 나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들어서 마소 있죠. 자, 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던 이유가 이제 12.4%를 갖다 하루 만에 일단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마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마소에서 일어날 일들은 실적은 좋았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그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자본 지출이라는 거죠. 즉 말해서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캐펙스의 딜레마가. AI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실제 수익, 자, 리턴 온 인베스트 있죠. 내가 투한 만큼에 얼마만큼 리턴이 돌아오느냐. 자, 그게 대해서 연결될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일단 주파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입한 만큼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그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책임을 묻겠다. 미스터 마켓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꿈만 꾸지 말고 이제는 그 꿈이 있었으면 실제로 공장에서 돌려서 수익을 창출해내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시장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반면에 마소 같은 경우는 한 7.4%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마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수익으로서 돈을 바로바로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ROI, 지금 현재 돈을 벌어서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내가 투한 자본 대비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회사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은 괜찮은데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회사들, 마소같이 투입을 많이 했는데 언제 들어올 거냐. 돈이 안 들어오는 회사들, 숫자로 안 찍히는 회사들한테는 점수 못 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일단은 지금 이제 취임했다는 거죠. 연준의 체제가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순한 인사 변경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통화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제 나타날 거다. 자, 그것이 일단 가장 큰 키포인트다. 자,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변화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워시 독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케빈 워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를테면은 케빈 워시는 에스디 로드 있죠. 그 상속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로널드 지금 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사람이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상당히 가깝다는 거죠. 친분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무도 돈도 많이 기부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장인하고 트럼프하고 가까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가족적인 끈끈한 유대가 있지 않냐. 자, 그거로 인해서 좀 뽑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스캇 베센트 있죠. 스캇 베센트하고도 상당히 약간의 친분감이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드레켄 밀러 있죠. 세계적인 투자가 손실이 안 나는 사람. 자, 드레켄 밀러하고 지금 이제 드레켄 밀러 밑에서 스캇 베센트라든지 케빈 워시가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 동시대에 일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로 친분이 있다. 그래서 잘 통하겠죠. 재무부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연준하고 잘 통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도와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가깝고 그다음 베센트하고도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연이어서 워시 독트린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본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죠. 2.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해서 잡는 거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는 거 아니다.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 트럼프하고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장에서 로봇을 많이 찍어가지고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은 자동차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내려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거지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잡는 거 아니다. 금리하고 상관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아무래도 경제지표 있죠. 중앙은행 목표 두 가지는 고용과 물가인데 지금 고용하고 물가 이런 건 필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로지 통화에만 집중하겠다. M2에만 집중하겠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쪽에만 집중하겠다는 말은 이제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에만 집중하는 거지 나는 다른 데 집중하지 않겠다. 요것이 일단은 핵심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SLR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규제를 갖다 풀어버리겠다. 완전히 전부 다 은행 규제 이런 것들. 자, 그 이유는 이거 보완적인 레버리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은행이 보유해야 될 지분이 있죠. 최소한의 지분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낮추게 되면 이 결론 이것도 시중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통화에 집중하면서 내가 일단 돈을 많이 풀겠다는 의도가 여기 많이 깔려져 있다는 게 좀 매파적으로 보이긴 있지만은 이런 속내가 있지 않는가. 자, 이런 것들이 트럼프하고 작작군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 일단 유동성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또 2기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성장은 안 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가 지금 이제 위태롭다는 겁니다. 아주 좋다고 이렇게 보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이에 있냐면 골디락스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요 사이에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경제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입니다. 물가가 아직까지는 2.7%라는 거죠. 큰 폭에 내려온 것이 없겠고 2%에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물가가 아직까지 완전히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의 실물에 봐서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 고용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고용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노파열 때문에 아무도 하이를 하지 않고 아무도 자르지 않으니까 요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고용이 안 좋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소비 국가에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고용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끝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요거 늘어나야 되는데 요런 걸 체킹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스태그플레이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요런 일단 중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골디락스라든지 요런 중간에 서 있으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경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약간의 불신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까지 했던 것을 한 네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 마켓이라는 시장 자체는 다른 것보다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에 좀 분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AI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자, AI는 ROI를 내라. 내가 리턴 온 인베스트, 정말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면 없애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연준의 페드가 일단은 페드의 의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나는 지금 이제 워시 독트린으로서 통화, M2에만 집중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경제, 이코노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골디락스도 될 수 있겠고 어떤 사이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골디락스 요 사이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 네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공격과 방어를 좀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바벨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바벨은 양옆에 이렇게 양옆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은 방어를 하고 한쪽은 일단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가치주, 즉 에너지라든지 방산 이런 쪽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다른 쪽 끝은 성장주 있죠. 퀄리티 높은 성장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단 수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게 되겠죠. 우량 빅테크 아니면은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잘 나가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메타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바벨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갖다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하고 지금 이제 공격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일단 공격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수비도 좀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본다면 이제 시장 주도권이 꿈에서 숫자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팅을 해야 되는지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올라갔던 것이 0.72% 올라갔고 다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21% 다우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0.39, 그 다음 미드캡 있죠. 이런 것들 다 2.97, 그 다음에 스몰캡이 있던데 4.39, 그 다음에 마이크로캡이 5.42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중심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우가 좀 많이 올라갔죠. 안 올라갔던 것은 나스닥 100이 많이 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많이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모양이 있었고, 지금 시장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우가 아니겠는가. 자, 경기 순환주 이런 것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에너지가 지금 현재 한 12.36%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베이직 머티리얼스 원재료가 한 10.48%. 자, 그 다음에 일단 경기 방어주 있죠. 컨슈머 디펜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 부분, 요 네 가지 종목이 계속해서 큰 폭이 올라갔다 해서 한 달 동안도 11개 섹터 중에서 이제 2개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9개 종목이 올라갔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장세는 움직이고 있고 더 좋은 장세가 됐던 것이 1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안 갔던 것은 파이낸셜하고 테크놀로지가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안 갔죠. 특별히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10% 상한제, 트럼프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랬던 것이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킹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갖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항상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가치하고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있죠. 가치주는 한 달 동안 1.84% 올라간 반면에 성장주 있죠. 성장주는 0.03이 있죠. 그러니까 가치주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번 장세였다. 즉 다우가 좀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글로벌 에쿼티 있죠. 요거 자체는 한 달 동안 본다면은 월드 에쿼티도 2.17%, 전 세계 시장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이머징 마켓 있죠. 한국 시장이 가장 좋았죠. 7.67%로 큰 폭이 상승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미국을 제외한 그런 나라들도 역시나 5.34% 올라갔다 해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나라별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갔던 나라는 브라질이죠. 자, 브라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 아무래도 원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재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5.85%로 올라갔고, UK가 좀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 다음 차이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시아, 이런 시장, 그 다음 UK, 그 다음 브라질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반도 한번 보시게 되면 20년짜리 TLT 있죠. 이거 자체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은 채권의 지금 이제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채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계속해서 일단은 적자가 나지 않겠는가. 큰 폭의 수익은 없겠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장기채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지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커머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11.55% 상승하고, 실버도 9.37%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는데 많이 내려왔죠. 그렇다면 폭락이다. 이제부터 아니면 폭등이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조금 일단 옆으로 눕는 가운데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US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단 많이 올라갔던 것이 지금 그나마 조금 0.74% 보합을 기록하고 있죠. 등락을 하다가
달러가 그나마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운드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라든지 유로, 재패니스 엔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달러는 약간의 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케빈 호시 들어와서 좀 상승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강달러를 추구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팔란티하고 테라다임이 있죠. 요거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튜스데이, 화요일 같은 슈퍼마이크로,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칙폴레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 다음 또 수요일 날 우버라든지 일라일릴리 있죠. 체킹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알파벳과 암, 그 다음 퀄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기술주. 자, 그 다음 또 Thursday 같은 경우에 있으면 아이렌 렌즈, 아마존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그 다음에 로블록스라든지 레딧 같은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 경제 지표도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ISM 제조업 지수 요건 그냥 체킹을 하시고,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월요일 날 체킹하시자. 그다음 조얼트 보고서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고용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ADP 민간 보고서도 나오고, 자, 그다음 또 이니시 잡니시도 나오죠. 그다음 또 지금 난판 페이로라고 언임프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이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실업 중심으로 고용 중심으로 나오니까 요거 체킹하시고 ISM 제조업 지수 요 두 가지가 일단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업의 실적과 고용 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장은 자금을 보여줘라는 태도에서 마진을 보여줘라는 태도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는데, 자, 거기서도 총비용, 영업비용을 빼고 나서 순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승자를 찾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가 더욱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할 두 개의 초대형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존하고 구글이죠. 자, 그거 자체는 아무래도 마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따뜻하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구글 같은 경우는 M7 종목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모에서 AI 개발 있죠.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오픈 AI 챗GPT에 비해서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받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2010년도에도 투자자들은 인터넷 거대 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존 역시도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M7에서는 저 구글하고 아마존이 상승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또 16,000개 일자리를 감축했죠. 자, 그로 인해서 저번에도 14,000개 감원했다. 그래서 35만 명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주문으로 계속해서 감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앤디 제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성 향상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 동안에 아마존의 인력 감축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용이 감소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돈이 찍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AMD, 퀄컴, 그 다음에 팔란티아, 그 다음 월트 디즈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고용이라는 겁니다. 고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졸트하고 ADP가 먼저 나온다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만약에 줄어든다. 자, 그렇게 했으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근데 일자리가 여기서 올라간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드는지를 체킹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이번 주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시사하면서 자,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 이런 것들을 경고를 갖다 삭제하기까지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인플레이션에 초점 맞춰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갖다 금리 갖다 동결시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추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지고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 자, 아무래도 이런 경고를 삭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정말로 일단 고용 자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워시의 지명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임될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 자체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2028년까지 연준의 이사직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워시가 현 연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인데, 자, 파월 의장이 이사회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은 트럼프가 7인 후 구성된 이사회에서 과반수로 확보한 것을 막고 제도 개혁을 제안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싸움을 할지, 자,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파월은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힘든 그런 예정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해 1월에 취장 지표에서는 큰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첫 달의 실적이 남은 한 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면 투자자들은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에 기합계를 보면서 연중을 갖다 우리 체킹할 수 있는데 소형주는 새해 첫 달에 대형주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1월 효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1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그와 관련된 격언이 1월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해를 좌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1945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S&P 500 지수가 1월 말에 상승 마감했을 때 해당 연도에 연평균 성장률은 16.2%였다. 또 그런 것들이 연평균 상승률이 9.3%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래서 1월 달이 상승했기 때문에 연말에도 상승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관련된 조치, 백악관의 그린란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동맹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하는 일들이 있죠. 이란과의 또 점쟁도 하겠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1월과는 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행정부가 전형적인 행정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또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가 폭락시키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트럼프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락되게끔은 놔주진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지수에서 이평선이 있죠.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에 제가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가중 이평선을 보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평선보다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자, 여기쪽에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에 5일선, 11선 이쪽에서 움직이는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5일선이 6,866입니다. 5일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이 6,900이니까 5일선 위에 있죠. 그 다음에 11선이 6,681입니다. 6,681. 왼쪽에 보시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위에 있죠. 아직까지 11선을 갖다가 한 번도 터치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이제 우리께 많이 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이 되고 있었다. 5일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5일선 위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시세가 강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죠.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여기도 보면 9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것도 위험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세가 달리고 있죠.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는 이건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는 이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 변동성 지표는 먹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너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 역시도 20주선 있죠. 20주선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거의 다가 나와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일선은 주봉의 5일선은 6,931입니다. 6,931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일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봉에서도 상당히 일단 상승세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물론 한 번씩 이렇게 4주 연속으로 하락될 때가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되는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5% 미만이었다는 거죠. 요번에도 하락세가 조금 있었는데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락이 깊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인위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돈들이 일단은 쌓였던 돈들이 조금씩 물량이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저점 분할 매수하겠다. 그런 심리가 차트 안에서 깔려 있다. 자, 그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 자,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상 보실 때는 월봉 보시고 그다음 일봉 보시죠. 일봉 또한은 3일 연속 조금 하락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일봉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하나의 봉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저점과 저점이 있죠. 이런 저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채널사에서 있다. 자, 물론 약간의 이제 이런 것들이 스토캐스틱이 내려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매수 관점이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폭락의 관점이다. 그렇게 보긴 힘들겠죠. 조금씩은 하락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좀 담아갈 때지 여기 자체가 완전히 끊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는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제가 보는 건 중반간대 있죠. 6, 7, 8월 달, 요럴 때 9월 달까지 본 7, 8, 9 아니면 6월 달 하순부터 시작해서 7, 8, 9 요때는 아무래도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자, 요때가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일단 10월 달, 11월 달부터는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2월 달 역시도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도 역시는 5일선 위에 있습니다. 5일선이 지금 이제 48,000인데 지금 48,890이니까 좀 5일선 위에 있고,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도 25,550이니까 25,430으로서 5일선 좀 위에 있죠. 약간은 지금 위에 있다는 겁니다. 뭐 큰 폭이 위에 있는 건 아니고, 자, 나스닥 역시도 23,461인데 23,365로서 5일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러셀은 당연히 5일선 위에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5일선 위에 있으니까 장은 아직까지는 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너지진 않았는데, 물론 지금 다음 달에서 어떻게 될지,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물론 다음 달에서 약간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약간의 지금 이제 흔들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나오고 있고,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주가가 폭락한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코인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냐, 그게 대해서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금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든지, 자,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려서 시장을 뜻받칠 수 있겠느냐, 자, 그거 갖다 시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자, 그것만 확인된다면은 다시금 주가는 갈 수 있다. 자, 그걸 확인하는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2월달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을 케빈 호 씨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에 좀 영향력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개 섹터가 있죠. 11개 섹터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XLK라고 기술주입니다. 기술주는 지금 5일선이 144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가 143이니까 5일선 밑에 있죠. 자, 그러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주식에 비해서. 기술주는 좀 약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반면에 요거 자체는 일단은 컨슈머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죠. 요거 자체는 이제 경기 소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5일선이 119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121이니까 위에 있죠. 그럼 이거는 기술주보다도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뭐 5일선 상당히 위에 있죠. 5일선은 117인데, 요거는 120에 있으니까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LB, 자,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머티리얼스입니다. 머티리얼스는 뭐 큰 폭의 직전 고점까지 뚫으면서 5일선 상당히 위에 있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주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월봉에서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기술주가 그렇게 상당히 안 좋다는 거겠죠.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자, 인더스트리 산업재 역시도 상당히 좋죠. 산업재 역시도 다른 종목보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0일선하고 물론 거리는 있는데 이제 5일선을 갖다 돌파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주처럼 요것들은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는 게 있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산업재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기술주보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땐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되지, 요런 데다가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보다는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자,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산업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더욱더 많이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월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좀 길게 보시고 크게 보시면서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4개월 연속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를 가시면 이제 많이 지고 있다. 횡보가 길어지면은 위든 아래든 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위든 아래든 조금은 방향을 좀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좀 위에 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아무리 변동이 심하면 또 한 번은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한테 있어서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의 5일선은 188이고, 지금 여기는 일단 191이니까 아직까지도 5일선은 위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눌림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여기서 뭐 큰 폭으로 내려온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약간의 옆으로 눕는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팔 때는 아니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될 때다. 이익이 안 나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이게 이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는 자, 아무리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눕는 가운데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애플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의 월봉은 5일선이 지금 이제 267인데 여기가 259니까 좀 깨졌죠. 5일선은 좀 깨졌다는 게 월봉이 5일선이 깨졌다는 말은 좀 힘이 약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봉을 보신다면 직전 저점까지는 좀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서 좀 반등이 나왔죠. 자, 그런데 5파 정도 일단 내려왔으니까 1파, 2파, 1파, 3파, 5파 정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저 어느 정도 일단 지금 바닥권은 좀 확인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200일선에서는 좀 지켜보는 관망의 자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 확인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은 없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의 월봉 자체를 본다면 5일선이 354,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1선이 334인데 331이니까 11선까지 깨졌죠. 그러니까 5일선, 11선까지 깨졌다는 말은 힘이 상당히 조금은 약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조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 이런 것도 실적이 좀 지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우리가 관찰할 때지 완전히 떨어버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단 3개월 연속의 하락 후에 다시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조정으로 봐야지 이거 자체가 주가가 예서부터 하락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정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4개월, 8개월 정도 연속 상승 후에 한 2개월 정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 한해서는 자, 그런 식으로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막 고들가 그렇게 뜰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요 라인대에서 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좀 긴 시간대를 보시면서 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의 월봉 자체는 이제 20월 이평선까지 완전 깨버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지금 보십시오. 50일 이평선, 50월 이평선이죠. 거기에 일단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월봉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있죠. 어찌 보면 또 역발상을 해보게 되면 저 월봉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왔을 때 그때는 또 어느 정도의 또 반등의 관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대용 유랑주니까 만약에 다시금 이익이 성장이 된다면 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있는 분들 한해서 못 들으신 분들 안에서는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 할 필요는 없겠죠. 주가 자체가 꺾여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주 이평선을 일단 지켜주고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겠고 주봉에서 그다음 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갖다가 돌파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라인대가 계속해서 지켜주는지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요 갭 라인대 있죠. 직전 저점일 때 425불 때 저 그것이 지켜지는지가 관건인데 그거같이 내려온다면 주가는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자, 그거 이제 430불 때는 이제 425불 때 요게 지켜지는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눕는지 자, 그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추세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다시금 반등할 때 있죠. 그때 사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실적까지다. 요거는 저번에 메타하고 관련해서 같이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역시도 5일선이 679니까 이게 716이니까 5일선 위에 있죠. 아직까지도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에서 바닥권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추세는 조금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번에 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갭으로 뛰었죠. 자, 그래서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갭 라인대가 지켜질 때는 700선입니다. 710불 때, 요 라인대가 지켜진다면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해서 710불 때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만약에 요거 자체가 깨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소멸갭이 되기 때문에 도파갭이 아니고 계속 돌파가 계속해서 되는지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요 위에서 노라만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게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기술주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아마존하고 제 같은 경우는 구글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의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의 지금 5일선 자체가 314인데 지금 이제 자기 목표는 338로 가고 있죠. 상당히 5일선하고도 거리가 멀고 상당히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 약간의 지금 이제 이평선이 조금은 좀 이격이 좀 많죠. 그런 가운데 이때 밸류에이션에 또 조정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 해서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내려온다 매수하셔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5일선 235고 지금 이제 239니까 그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일단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다른 것보다는 우주도 있고 소비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으니까 자, 앞으로도 일단 상승의 추세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